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정보 접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강의를 멈췄었죠. 한마디로 정보 접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려면 정치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정치적인 지식이 없으면 정치인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그런 정치 정보들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밖에서 흘러나가겠죠. 그러니까 왼쪽 귀로 들어와서 오른쪽 귀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메시지를 듣긴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나오는 것 같은 그냥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cognitive engagement with political issues 그러니까 정치적인 쟁점,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인지적인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관심도 정치 지식 이런 것들도 어떤 사람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특히 인지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노트를 보면 그렇다면은 cognitive engagement 이걸 인지적인 개입 정도를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느냐? measures of cognitive engagement outperform measures of effective engagement in explaining most aspect of public opinion. 그러니까 뭐 대중들의 어떤 태도 또는 여론의 대부분의 그런 측면들, 여러 측면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서적인 개입보다는 인지적인 개입을 측정한 것이 훨씬 더 설명을 잘한다. 그러니까 여론의 여러 측면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정서적인 개입보다는 인지적인 개입이 설명력이 높다. 이제 그런 뜻이죠. 예를 들면은 people who score higher on tests of political knowledge are more stable in their attitude reports than people who score low in political awareness.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식 또 뭐 정치적인 의식이라고 해도 되고 의식에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훨씬 그들의 태도 보고에 있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식을 측정했을 때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보다 태도 보고에 있어서 안정적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설문조사에서도 설문 문항 중에 한 세네 문제 정도는 정치 지식을 측정하는 문제를 포함시켜요. 그래서 뭐 국무총리 이름이 누구냐, 아니면 당신의 지역구의 현역 의원 이름이 누구냐, 아니면 또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 뭐 대법원장이 이름이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점수를 측정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attitude report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attitude report가 있겠죠.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또는 뭐 코로나 대처 방안 대처 방식에 대한 지지 여부 여러 가지 태도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정치 지식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일관된 대답을 한다는 얘기죠. 자, people who describe themselves as highly interested in politics are not significantly more stable than persons who express little political interest. 그러니까 정치적인 관심이 별로 없다고 한 사람보다 정치적인 지식이 정치적인 지식이 아니라 정치적인 관심이 있다고 한 사람이 정치적인 관심이 없다고 한 사람에 비해서 태도 보고가 그렇게까지 특별히 유의미하게 안정적인 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할 때 당신은 얼마나 정치에 관심이 있습니까? 1번 정치에 관심이 매우 있습니다. 2번 있습니다. 3번 그냥 중간 정도입니다. 4번 별로 없습니다. 5번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이제 높게 대답을 한 사람, 자기가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정작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이슈에 대한 태도 또는 정치인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면 어떨 때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일관되지 않은 그런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되게 정치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죠. 뭐 태극기 부대 뭐 그런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정치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리고 또 뭐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하면서 친구들만 만나면은 막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물론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으면 아무래도 정치 지식도 많지만 정치 지식이 없으면서 굉장히 정치에 관심만 많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일관된 대답을 표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정치 지식은 그러니까 이슈에 대한 내용들은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가치관 또는 정치적인 정향하고 일관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혼재해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어, 그 진보적인 입장과 일관된 그런 정치적인 인포메이션, 정보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하고 일관되지 않은 그런 입장들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서로 모순되는 상충하는 그런 태도들이 혼재해 있다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혼재된, 상충된 그런 태도들이 나타나게 돼요. 하지만 정치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정치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일관된 자신의 가치와 일관된 그런 정치 정보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태도 보호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정보 접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들일 때 자신의 어, 정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념 성향과 일관된 것들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정보 접수 원칙하고 그 다음에 정부 거부 원리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근데 이제 이 정부 거부 원리는 역시 정치 정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정보를 받아들일 때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은 자신에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메시지를 또 거부하기도 하죠. 수용하기도 하나 거부하기도 하는데 역시 이 거부하는 거에 있어서도 정치 정보를 거부할 때도 정치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eople tend to resist arguments that are inconsistent with their political disposition.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성향 또는 정향과 일관되지 않은 inconsistent, 일관되지 않은 그런 주장들을 거부하는 성향이 있다. 자신들의 정향과 일관되지 않은 그런 주장들은 거부하는 성향이 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듣고 싶으면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사람들은. But they do so only to the extent that they possess the contextual information necessary to perceive relationship between the message and their predispositions. 그러니까 그 메시지, 정치적인 메시지와 그들의 정향과의 관계를 자각하는 데 필요한 그런 상황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에서 그 사람들은
자신의 정향과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주장들이 자신들에게 이제 들어오는데 어떤 주장은 받아들이고 어떤 주장은 거부할 것인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장들 또는 메시지가 자신의 정향, 정치적인 성향과 이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이 두 관계가 부합하는 관계인지 또는 서로 상충되는 관계인지 즉 달리 얘기하면 메시지가 이 사람들의 정향과 서로 상충하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정향, 성향과 일관되는지를 자각하는 데 필요한 상황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이런 상황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코로나 정부의 코로나 대처 방식에 대해서 막 이제 비판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걸 들었을 때 그 비판하는 그 메시지를 제공하는 정당이 아니면 또 그걸 제공한 언론이 보수적인 언론인지 진보적인 언론인지 그거를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 코로나 대처에 대한 이 정부는 보수 측에서 제공한 것이니까 나는 거부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냥 상황 정보 없이 그냥 정치적인 메시지만 들었을 때는 그게 보수 쪽에서 제공된 건지 진보 쪽에서 제공된 건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과 일관되지 않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도 거부하지 않고 부지불식간에 접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뭐 정부의 코로나 대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일반인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비교 잣대가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적절히 대처하는지 대처하지 않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그런 큰 커다란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굉장히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감정적으로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만약에 이제 한국에만 돌았다면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굉장히 정부의 대처 방식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외신들이 한국 같은 한국처럼 이렇게 대처하는 나라가 없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칭찬을 하니까 이제는 어떤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선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서기 전에, 그 전에 외신들의 어떤 평가가 있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대처 방식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를 주로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코로나를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정부가 잘 대처하는지 대처하지 않은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로 보수 쪽에서 이제 코로나 대처를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면은 그 진보적인 유권자라면 그 비난을 들었을 때 또 보수 언론에서 또 이제 흠집 잡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거부하겠죠. 또는 이제 보수적인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제 뭐 보수 언론이나 뭐 야당 보수 여당이 이제 코로나를 에 대해서 잘못 대처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금방 그걸 받아들이고 현 정부에 대해서 더 비판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대처 방식도 그렇고 뭐 일반 유권자들이 의학적인 지식이나 전염병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올바른지 잘 알 수가 없죠. 뭐 그리고 요즘에 재난 기본소득 그것도 그 재난 기본소득이 한국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가장 최적한 방안인지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돈을 그냥 나눠준다고 하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들
에게 나눠준다고 하니까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또 이제 보수적인 정당이 반대하면 역시 반대를 하겠죠. 또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입장에 따라서 찬반 여부를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많은 이슈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 코로나 대처나 아니면 뭐 재난, 기본소득 이런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이슈인데도 우리는 많은 정치적인 정보를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개헌 이슈나 뭐 정치 제도 관련, 선거 제도 관련 이슈 이런 건 더더군다나 어떤 포지션을 취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은 상황 정보, contextual information 이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치적인 이제 정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 정보를 금방 파악할 수 있죠. 정치적인 정보가 없는 사람, 정치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상황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어떤 가치나 정향과 일관되지 않은 것들을 아는 것들도 이렇게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the likelihood of resisting persuasive messages that are inconsistent with one's political predispositions rises with a person's level of political attentiveness. 그러니까 이 persuasive message, 그러니까 설득적인 메시지인데 사람의 한 사람의 정치적인 정향과 일관되지 않은 그런 메시지를 거부할 가능성은 무엇과 함께 증가하냐면 사람들의 정치적인 그런 관심도 아니면 주의 집중 정도. 그러니까 이전에 얘기했던 정치적인 관심, 인터레스트하고는 다른 얘기죠. 여기서 political interest는 약간 정서적인 측면을 의미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political attentiveness는 인지적인 측면,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에 주의를 얼마나 기울이는가 그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정향과 일관되지 않은 그런 설득적 메시지를 거부할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케이. So politically inattentive persons will often be unaware of implication of the persuasive communications they encounter.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우연히 마주치는 그런 설득적인 메시지, 뭐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이란 거는 뭐 메시지나 똑같은 뜻이겠죠. 설득적인 그런 메시지의 함의를 종종 알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And so often end up mistakenly accepting them. 그러니까 사람들의 정치 정향과 일관되지 않은 이런 메시지를 그냥 실수로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Citizens do not reason or deliberate about politics.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천천히 논리적으로 사고하거나 아니면 숙고하지 않는다.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정치에 대한 이슈는 매우 추상적이고 어려운 이슈니까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식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법적인 지식, 경제적인 지식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이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처럼 깊게 사고하거나 숙고하지 않고 사람들은 contextual information 그러니까 상황 정보 아니면은 뭐 외부적인 어떤 단서
그 외부적인 단서라는 거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또는 메시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정파적으로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또는 그런 이슈를 제공한 사람의 제공한 정당 이 어떤 정당인지 그런 걸 보고 주변의 정보를 보고 사람들은 평가하는 것이죠. If citizens are well informed, 만약에 시민들이 어떤 정치 정보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they react mechanically to political ideas on the basis of external cues about their partisan implication. 그러니까 정치적인 정보가 가지고 있는 이 당파적인 함의에 대한 그런 외부적인 단서, 그러니까 당파적인 함의를 제공하는 외부적인 단서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치 정보를 제공하는 정당 누가 이 정치 정보를 제공하는지 정당 또는 뭐 정치인 뭐 이런 거를 이제 보고 또는 뭐 언론 그러니까 정치 제공의 주체가 보수 언론인지 뭐 보수 정당인지 보수 정치인인지 또는 아니면 진보 쪽인지 그런 걸 보고 그냥 기계적으로 곰곰이 따지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거는 진보 쪽에서 제공한 거네 그러면 내가 진보니까 나는 찬성 아니면 내가 보수이면 반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기계적인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정치 정보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엑스터널 큐를 찾기가 어려운 거죠. 외부적인 단서를 발견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니카라구아 반군 미국 같은 경우에 그와 같은 예에서 살펴봤듯이 정치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니카라구아 반군이 무슨 뜻인지 어떤 단서를 가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partisan implication 정파적인 그런 함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니카라구아 반군의 니카라구아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니카라구아 반군에 정부가 돈을 쓴다고 하니까 정부가 외국 나라에 왜 돈을 쓰지? 반대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니카라구아 반군을 지지한다는 것은 니카라구아에서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사람이 그 함의를 모르기 때문에 정부가 외국 나라에 돈 쓰는 게 싫으니까 반대하게 되겠죠. 근데 정치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 함의를 알기 때문에 그 니카라구아 반군을 지원하는 거에 찬성을 하겠죠. 그 다음, if they are too poorly informed, 여기가 타이포네요. TW가 아니라 TOO. 강의 마치고 고칠게요. If they are too poorly informed to be aware of these cues. 그러니까 이런 외부적인 단서를 알아채릴 정도로 정치 정보가 없다면 they tend to uncritically accept whatever ideas they encounter.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우연히 마주친 그런 무슨 정보가 됐건 무비판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다.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역시 정치 정보의 중요성, 정치 지식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정치 정보가 많은 사람 또는 정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외부적인 단서를 단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당파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과 일관되지 않은 그런 아이디어는 거부하게 되는 거죠. Only people attaining high levels of awareness are likely to be constrained by their values.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에 통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가치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정치 정보 또는 정치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자신의 가치와 일관되지 않은지를 생각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페리 앤 카시오프 연구, 매우 흥미로운 연구예요. 요즘에는 이제 정시학에서도 이런 실험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연구는 사람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태도를 취할 때 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들을 연구를 했는데 그 변수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이런 주장이 얼마만큼 강한 주장인지 약한 주장인지, 여기서 강한 주장이냐 약한 주장이냐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주장을 들었을 때 그게 이 주장을 들은 사람의 이해관계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 또는 밀접한 관련이 없는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environment condition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관여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source credibility, 정보 출처. 그러니까 어떤 주장의 출처가 얼마나만큼 믿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whether senior comprehensive exams should be requirement for graduation. 그러니까 졸업시험이죠. 졸업시험. 졸업시험이 그러니까 졸업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으로 할 건지 아닐 건지 이제 그걸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졸업할 때 졸업시험 안 보죠? 그리고 또 졸업 논문 안 쓰죠? 근데 나 때는 이제 졸업 논문을 썼었는데 대학교 때도 그러니까 종합평가, 그러니까 졸업을 위해서 어떤 종합평가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제 그거를 학생들한테 이제 이 졸업시험 신설 문제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를 이제 보기 위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집단은 strong argument에 노출되게 하고 또 다른 집단은 weak argument에 이제 이렇게 노출되게 해서 이 다른 argument에 노출된 학생들이 어떻게 다른 태도를 취하는가를 이제 보는 비교하는 거겠죠. strong argument는 뭐냐면 salary increase, acceptance rate for law schools. 그러니까 만약에 졸업 시험을 신설을 했더니 어, 졸업 시험을 치룬 그런 학교들의 학생들은 역시 높은 임금을 받고 그 다음에 법대에도 더 진학을 잘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이해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는 걸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졸업시험이 학생들의 어떤 앞날에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라는 이제 주장을 제공을 한 것이죠. weak argument는 뭐냐면 other schools, 그러니까 다른 학교도 친다. 이 졸업시험을. 그러니까 우리 학교도 쳐야겠다. 또는 fair to take the exam. 시험을 종합시험을 치는 게 공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어떤 이해관계하고 밀접한 관련이 없는 주장이죠.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스트롱 아규먼트를 들은 학생하고 위크 아규먼트를 들은 학생하고 어떻게 다른 태도를 취하는지를 이제 비교할 수 있겠죠. 또 이제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하이 인바브먼트, 그러니까 바로 다음 년부터, 그러니까 4학년한테 바로 너희들부터 이 시험을 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low involvement는 뭐냐면 10년 뒤에 이 졸업시험을 종합시험을 치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high credibility sources, 그러니까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가 졸업시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졸업시험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의 출처가 굉장히 믿을만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아무래도 전문가, 교육학 전문가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학생한테는
low credibility sources를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 한 고등학교 보고서에서 이 졸업시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low involvement student은 그러니까 10년 뒤에 이 종합시험을 채택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졸업시험에 찬성할 건지 말 것인지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affected by source credibility.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학생들, 그러니까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그 출처의 신뢰성이 중요해요. 그리고 and ignore the quality of argument. 그러니까 이 주장이 얼마만큼 강한 주장인지 약한 주장인지 이제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10년 뒤에 이 졸업시험을 도입하니까 이 강한 주장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고 이 종합시험을 치는 학생들은 샐러리도 더 많이 받고 법대에도 진학률이 높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10년 뒤에 치러질 거니까 이 학생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로우 인바우먼트 스튜던트. 그러니까 이 학생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이 학생들은 그 출처 그러니까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사람 그런 학생들은 그 종합시험을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그다음에 지방 고등학교의 어떤 보고서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들은 학생은 졸업시험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생들은 이 주장의 내용 자체보다는 이 주장의 출처가 얼마만큼 믿을 만한가 그거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로 다음에 우리 종합시험을 도입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은 학생들, 그러니까 매우 관여도가 높은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은 이제 둘로 갈리는데 관여도가 높은 학생들, 그러니까 내년에 종합시험을 칠 거라고 얘기를 들은 학생들을 또 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나는 salary increase, 그러니까 연봉도 더 많이 받고 아니면 법대 진학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학생들은 종합시험을 찬성하고 아니면은 뭐 다른 학교도 친다. 타 학교도 치고 시험을 또는 뭐 그게 공평하다. 타 학교도 치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학생들은 이 종합시험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왜냐면 당장에 내년에 종합시험을 도입을 하는데 그게 그 도입하는 이유가 타 학교도 종합시험을 치고 이게 공평해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자기한테 이익도 별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굳이 귀찮게 종합시험을 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반대하겠죠. 근데 이제 내년에 시험을 친다고 얘기를 들은 학생 중에서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졸업 후에 그렇게 한 얘기를 들은 학생들은 이걸 찬성하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학생들은 주장의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출처보다는 이 주장이 얼마만큼 학생들의 이해관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연구가 지금 우리 여론과 관련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정치가 여러분의 일상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니면은 밀접한 관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이 로우 인발먼트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하이 인발먼트에 해당되나요? 정치는 매우 추상적이고 여러분의 일상생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뭐 어떤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이해관계에 있는지, 여러분에게 어떤 이익을 초래하고 어떤 손해를 초래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특히 학생들은 더더욱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는 어른들은 비교적 여러분보다는 이 하이 인볼브먼트, 어, 그러니까 높은 그런 관여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치가.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높은 관여도가 있다고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근데 여러분이 학생이니까 이제 정치는 여러분하고 별로 관련성이 없다 그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the nature of political involvement is low.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여러분은 별로 관여하고 있지 않죠. 정치적인 관여도가 낮죠. Most people engage in processing that ignores the intrinsic quality of argument and uses superficial cues such as source credibility as the basis for accepting or rejecting messages.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처리 과정에 개입하는데 뭐 착수한다, 개입한다 그런 관여한다 뭐 그런 뜻이겠죠. 착수하는데 이 과정은 뭘 무시하냐면 본질적인 내용 또는 본질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의 본질적인 내용은 무시하고 대신에 이런 표면적인 또는 피상적인 그런 단서를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피상적인 단서는 무엇이냐? 조금 전에 여러분이 살펴봤던 source credibility.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의 출처가 무엇인지, 그 출처가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지. 여러분이 진보정당을 지지한다면 진보정당이 제공하는 정치적인 메시지는 또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조금 전에 그 실험 연구에서처럼 메시지의 그 내용 보다는 그 정치적인 메시지를 제공한 출처의 신뢰도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정치적인 메시지 신뢰도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정향하고 그 정치적인 정보를 제공한 정당의 일치 여부,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정당이 제공하는 그런 메시지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반대로 진보적인 유권자는 진보적인 정당이 제공한 메시지가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하겠죠. The political situation with low environmental conditions encourage reliance on peripheral cues, such as whether the person advocating a position is liberal or conservative.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떤 입장을 추창하는, 옹호하는 사람이 진보적인지, 그 다음에 보수적인지, 그와 같은 그런 주변적인 그런 단서에 의존, 하는 거를 촉진한다, 장려한다. 근데 어떤 게 저런 주관적인 단서에 의존하는 걸 장려하냐면 낮은 관여도의 조건에 있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이 깊게 관련이 없는, 여러분의 이해관계와 깊은 관련이 없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그런 정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그런 지역적인 주변적인 그런 단서에 의존할 그런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또는 뭐 유니언 리더 노동조합 지도자인지 또는 뭐 종교계 지도자인지 뭐 그런 그러니까 정치적인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의 포지션, 입장, 이,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뭐, 그 밖에, 뭐, 이 사람들의 어떤, 직업,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런 주관적인 단서에 의존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네, 수고 많았어요. 다음 주에 볼게요.